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우리 사장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두 번째 시간. 실제로 이제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는 패브릭 가상머신의 기계어 명령어 한 10여 개를 배워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자료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computersystemsbook.com 오시면 제가 많이 참조를 했던 그 교재가 있습니다. 벌써 4th 에디션이군요. 있고요. 여기 가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4th 에디션, 패베이 또는 5th 에디션 뭐 어느 버전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현재 4th 에디션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있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좀 이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 수업 사이트 구글 사이트에 가시면 강의 자료와 함께 아랫부분에 PDF 파일이 몇 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계 인스트럭션들의 모음입니다. 제 교재의 한 페이지인데요. 이 한 페이지가 기계 전체 다입니다. 이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중에 몇 개의 인스트럭션만 수업 중에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PDF 파일이 있는데 해당하는 어셈블리어 파일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계어 인스트럭션이 어떤 어셈블리어를 의미하는지 어셈블리어로 쌍을 지어서 나타낸 표가 있는데 그 표도 사장의 후반부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계어 페이지 테이블을 각자 PDF 파일을 찾으셔서 보면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는 해당하는 구글 사이트에 있고요. 이 주소는 영상 밑에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 중에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인스트럭션들만 쓸 겁니다. 왼쪽에 있는 컬럼이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계어 표시자, 기계어 지시자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진수가 00000000 이진수이면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치 예를 들면 0000010A라고 하는데 이 A는 특정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치 뭐 고투문을 의미합니다. 고투문 우리 수업 중에 그때 잠깐 쓰게 되는데 또는 네게이트 보수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인스트럭션을 한번 써볼 테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캐릭터 인풋 아웃풋 그래서 문자를 하나 출력하거나 문자를 하나 입력받거나 하는 인스트럭션을 쓸 겁니다.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과 관련된 인스트럭션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CPU로 또는 CPU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갖다 두는 즉 로딩하거나 스토어하는 인스트럭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어를 배우기 전에 고급 언어의 기본 연산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지금 보고 있는 인스트럭션은 뭐 C나 자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A라는 변수에 A 더하기 1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assignment operator 연산자라고 하죠. 덧셈 연산자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피연산자라고 하죠. 그럼 실제 이 연산이 어떻게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는지 한번 보면 아까 보셨던 그 명령문의 단순히 A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인스트럭션이지만 예를 들면 요 A라는 변수의 주소가 3번지라면 메인 메모리에 3번지에 어떤 값이 있겠죠. 이 값을 CPU 내부로 가져와야 합니다. CPU 내부에 레지스터라는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가져올 때 보통 A 레지스터 또는 AC 레지스터 아까 말씀드렸죠. 어큐뮬레이터라는 레지스터에 많이들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일이 먼저 수행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0 3번지 있는 데이터를 AC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이 연산을 로드라고 합니다. 기계어 명령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급 언어 스테이트먼트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어는 여러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가져온 AC 레지스터 값을 1을 더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AC 레지스터 값을 동일한 3번지에 스토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급원의 한 문장이 기계 레벨에서는 여러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기계 명령어를 써야지 변수 값이 1 변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줄에 걸친 기계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명령어인지는 차차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페빗 가상머신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빗 가상머신을 실행시키면 중간에 오브젝트 코드라고 적힌 부분, 이 기계어로 코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코딩 하시기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예, 기계어 코드는 이 두 번째 에딧 창에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계 명령어는 이진수로 되어 있겠지만 이진수를 하나하나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16진수로 머릿속에 변환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어가 01, 01, 00, 00 쭉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요게 16진수로 5죠. 요게 16진수로 0이 됩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래서 페빗 가상머신은 요 문자 두 개, 실제로 이진수로 보면 한 바이트죠. 4비트, 4비트에서 8비트니까 한 바이트씩 쓰게 됩니다. 이진수. 그래서 16진수 두 개씩 하고 한 칸 띄우고 또 쓰고 띄우고 엔터키를 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페빗 가상머신이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라서 실제로 페빗 가상머신을 쓰면서 오류가 나는 많은 상황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빈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면 50 한 칸 띄우고 00 한 칸 띄우고 48 바로 엔터 50 00 69 바로 엔터 00 그리고 마지막은 소문자로 ZZ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끝이다 라는 걸 알리는 뭐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실제 기계어는 아니지만 요 세 줄이 기계어 세 명령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16진수 00은 00000000이죠.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기계 명령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메뉴로 올라가셔서 build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빌딩 하는 거죠. 이제 load를 누르시면 우측에 이렇게 작게 글씨로 보입니다. 500048 500069까지 즉 기계 명령어가 메인 메모리로 로딩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놈을 실행해 주면 되겠죠. 다시 빌드 가서 execute 명령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 창에 hi라고 출력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hi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스키 코드 표를 보면 48이라는 16진수 48이 소문자 h, 69라는 16진수는 소문자 i를 나타내는 아스키 값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대문자 h를 출력하는 명령, 두 번째는 소문자 i, 그리고 세 번째는 stop 하는 인스트럭션인 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페빗 가상머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하나하나씩 인스트럭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빗 가상머신은 인스트럭션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한 바이트짜리, 크기가 한 바이트짜리인 인스트럭션도 있고요. 크기가 3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도 있습니다. 한 바이트라서 이 인스트럭션을 유너리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표적인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은 한 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입니다. 한 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3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50, 00, 48 보셨죠? 아까 16진수로 50, 00, 48은 기계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50, 00, 48이겠죠? 여기서 잘 보시면 앞에서부터 01, 0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기를 봐야겠네요. 예. 여기 아까 전에 보시면 머신 인스트럭션 PDF 있죠? 이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0100 뭐였죠?
저도 까먹었네요. 01010으로 시작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10을 찾아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01010으로 시작되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이 5비트가 OP 코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코드라는 의미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01010이면 캐릭터 아웃풋이고요. 뒤에 AAA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요 놈의 의미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럭션 보니까 캐릭터 아웃풋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OP 코드이죠.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01010 아니죠. 01010이면 캐릭터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AAA였죠. AAA. AAA를 어드레싱 모드라고 합니다. 어드레싱 모드. 주소를 매기는 방법이란 뜻이겠죠. 어드레싱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어드레싱 모드가 크게 이 책에서는 세 종류입니다. 3비트로 나타내는 어드레싱 모드 방법도 있고요. 1비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AAA 3비트가 필요한 인스트럭션이니까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AAA에 해당하는 비트가 000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은 000이니까 Immediate Addressing 모드입니다. 라는 말은 Immediate Addressing 모드란 말은 뒤에 있는 16진수로 0048 그 값 자체가 오퍼랜드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드레싱 모드가 001이면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고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란 말은 요 뒤에 있는 2바이트가 내가 사용할 오퍼랜드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디트는 이 값 자체가 내가 사용할 오퍼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웃풋하기를 이미디트 모드로 이 값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아스키 값은 1바이트로 표현 가능하니까 아스키 값 48에 해당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는 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캐릭터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설명드렸습니다. 캐릭터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설명드렸고요. 뭐 다른 인스트럭션이 몇 개 더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CPU가 되어서 기계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디코딩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캐릭터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은 3바이트짜리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바이트를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라고 하고 나머지 2바이트를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바이트를 보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바이트를 보면 어떤 비연산자를 쓰게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는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앞에 몇 비트는 OP 코드 01010이죠. 그리고 뒤에 몇 비트 한 비트이거나 세 비트는 한 비트이거나 세 비트는 어드레싱 모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할지를 나타내는 비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아웃풋 인스트럭션은 OP 코드와 어드레싱 모드만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2비트가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비연산자 지시자쯤 된 겁니다. 지금 이걸 다 이해 못 하셨다 하더라도 뒤에 또 다른 인스트럭션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스토어드 프로그램 내장형 프로그램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폰 노이만이 제안한 스토어드 프로그램 개념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램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유주 보수하기 힘드니까 ENIAC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인스트럭션도 메모리에 스토어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CPU로 가져와서 실행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절차를 명령어 수행 사이클, 즉 인스트럭션 execution cycle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do while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과정이 실행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stop instruction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처음에 PC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좀 전에 인스트럭션 카운트입니다. CPU의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0으로 세팅을 하면
0번지 인스트럭션을 먼저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0번지부터 인스트럭션을 패치합니다. 패치, 디코드, 엑시큐시 반복된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패치를 하고 한 바이트를 가져왔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1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스트럭션은 한 바이트짜리도 있고 어떤 인스트럭션은 3바이트짜리 있어서 앞에 있는 한 바이트를 가져와 봐야지 이게 한 바이트짜리인지 3바이트짜리인지 디코딩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먼저 한 바이트를 가져오고 이를 PC를 증가시키고 디코딩 한 후에 이게 유너리가 아니면 즉 3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이면 나머지 2바이트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가져온 2바이트는 오퍼랜드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프로그램 카운터가 1 또는 3씩 증가되면서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나타날 때까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명령어 수행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실 별게 아닙니다.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하나 가져와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조정해주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패빅 가상머신의 실행 구조인데요. 기계로 코딩을 다 하시고 빌드 가셔서 로드를 하면 메모리 덤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빌드 가서 execute 하면 출력창에 출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기계 인스트럭션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패빅 가상머신의 기계 입력 창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물론 마지막에 소문자로 ZZ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근데 기계어는 아니고 로딩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에게 로딩을 맞춰라 라고 하는 구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500048, 500069. 여러분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우리 수업 페이지에 또 가시면 마지막에 아스키 테이블 PDF도 있습니다. 이걸 로딩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16진수니까 여기 있네요. 16진수 48은 대문자 H. 글자가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크롬에서 48은 대문자 H, 69는 소문자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스트럭션은 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메모리 요 한 바이트를 가져오고 이렇게 패치죠. 가져온데 OP 코드를 보니까 캐릭터 아웃풋이야. 그러면 캐릭터 아웃풋은 3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이니까 나머지 2바이트로 다 가져오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3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 다 패치하고 나서 디코딩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execute 하는 겁니다. 패치, 디코딩, execute.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stop 인스트럭션을 만날 때까지. 예. 여기까지이고요. 좀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드레싱 모드가 3비트일 때는 001이면 다이렉트 모드 또는 어드레싱 모드가 1비트일 때는 1이면 어떤 모드라고 했는데 우리 수업 중에는 인덱스 모드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똑같이 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와 같고요. 코드를 보시면 앞에 보시면 01010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01010이면 또 코드표를 찾아봐야겠죠. 코드표를 찾아보면 01010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 봤던 거죠. 01010이면 AAA 해서 캐릭터 아웃풋이다. 이건 뭐 많이 쓰니까 이제 기억도 날만한데 캐릭터 아웃풋 인스트럭션인데 그 뒤에 AAA가 있죠. 그래서 OP 코드가 01010 뒤에가 AAA 비트인데 AA 비트가 001이라는 말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란 말은 뒤에 있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즉 0007이라는 게 내가 사용할 오퍼랜드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미디트 어드레싱 모드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주소 7번지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옆에 메모리 주소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이건 읽기 위해서 제가 적어둔 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에 로딩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510007 510008 004869 이렇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 코드를 빌드 로드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게 탭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군요. 이걸 줄이고 탭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혹시나 페이백 가상머신을 쓰시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화면 상단 중앙 부분에 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코드만,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코드와 CPU만, 세 번째를 누르면 메인 메모리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몇 번째 로딩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주소를 카운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지라고 말하면 7번지 안에 있는 값 4,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H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0008이니까 똑같이 8번지에 있는 ASCII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하죠. 69입니다. 소문자 I가 출력되는 거고요.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을 만납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이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 뭐 주소가 여기서 0007이 아니고 0006으로 바뀌고 얘가 07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두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나서 지금 48이라는 값을 만나면 이게 데이터가 아니고 코드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누가요? CPU가. 그래서 실제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은 프로그램 종료를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코드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분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인스트럭션이기도 하지만 코드 부분과 기계 데이터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인스트럭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오퍼레이터와 오피코드와 오퍼랜드. 그리고 오퍼랜드라고 말하면 피연산자를 말하는 거고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라 그러면 피연산자 지시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디트 어드레싱 모드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를 다 배웠는데, 이미디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말하는 것은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자체가 오퍼랜드가 되는 겁니다. immediately라는 뜻이죠. 근데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가 메인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해당하는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번지에 가면 그 내용물이 오퍼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디트 모드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뭐 실제로 디버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드에 가서 스타트 디버깅 이렇게 누르면 기계 명령 하나씩 실행하면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디버깅 방법을 설명드릴 필요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의 뒤에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코드를 좀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510007이었죠. 그래서 51008 이게 HI를 찍는 거고요. 0009번째 그러니까 48과 69 다음에 21 16진수, 얘가 느낌표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입니다. 그래서 느낌표까지 찍는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510009라고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끝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H가 있는 곳에 주소가 0007, 7번지라고 했죠. 근데 주소를 보면 0번지, 여기가 3번지, 6번지, 여기가 9번지, 10번지가 되겠죠. 즉 인스트럭션이 하나 추가되면서 데이터들이 밑으로 밀려갑니다. 그죠? 그게 기어의 나쁜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수정을 하면 안 되고 오른쪽처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말은 원래는 48이라는 아스키 값이 0007번지에 있었지만 인스트럭션 하나 더 추가되면서 실제 주소를 보면 이게 000A 번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00A, 000B, 000C 이렇게 고쳐줘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패백 가상 머신에서 각자 한번 고쳐서 실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면 아까 이렇게 했었던 걸 510009라고 쓰고요. 마지막에 21이라고 추가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빌드에서 로드하면 로드하고 나면 좌측 하단에 로드 succeeded라고 나와야 합니다. 로딩이 정확히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로드는 정확히 됐죠. 그런데 실제 빌드 가서 execute 하면 코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보시면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A번지, B번지, A번지가 되는 거죠. 482 A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000 A번지로 바꿔줘야 되고요. 000 B번지, 000 C번지.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로드하고 하단에 로드 succeeded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드에서 execute 하시면 하이 느낌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기계 코드는 어렵지 않다, 귀찮다 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이제 기계 코드의 마지막 강의를 드릴 텐데 좀 더 복잡한 코드,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 중을 꼭 실습을 하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